20m가 넘는 느티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닥친 강풍에 나무의 밑동이 부러진 겁니다. 怖いですよ、やっぱり。子供も小さいし、すごい人通りとか車通りの多い通りなので。 주택가에 전봇대가 부러지는가 하면 빗길에 미끄러진 탱크로리가 가로수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태풍 7호 안필이 도쿄 등 수도권이 위치한 간토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장대비를 뿌렸습니다. 사이타마현 153mm, 치바현에서 139mm 등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풍도 몰아쳐 치바현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6.7m의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70대) 남성이 길을 걷다 강풍에 날려 쓰러지고 40대 남성이 갑자기 닫힌 문에 손을 다치는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최대 명절인 이른바 오복 연휴로 많은 사람이 찾은 디즈니랜드도 안전상의 우려로 오후 3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もうちょっと痛かったみんな傘のバーってひっくり返っちゃって 도쿄에서 나고야 구간 신칸센은 어제 하루 종일 운행을 중단했다. 오늘 오전이 돼서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650여 편이 결항했던 항공편의 경우 오늘도 국내선 7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이동 경로를 북동쪽으로 틀어 열도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산사태나 하천 범람에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7호 태풍 안필이 일본 이즈 제도의 동쪽 해상을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필은 오늘 오전 5시 기준 도쿄 하치조시마의 동쪽 약 100km를 시속 20km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45m, 최대 순간 풍속은 60m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후 6시쯤 치바현 조시시의 남남동쪽 약 90km로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동부와 도호쿠 지방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호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하천의 범람 등을 엄중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필은 오늘 자정까지 간토와 도카이 등 지역에 200에서 300mm에 이르는 비를 집중적으로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칸센 등 철도는 오늘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중단합니다. 제레선도 쇼난 신주쿠 라인과 도심과 나리타 공항을 연결하는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일부가 운행을 중지합니다. 전일본 공수는 하네다에서 이타미 편을 중심으로 국내선 281편, 국제선 54편의 운항을 취소합니다. 일본 항공도 하네다를 오가는 총 281편의 항공편과 하네다와 나리타를 오가는 국제선 37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밤 9시가 지난 시간인데 온도계는 30도 아래로 당체에 내려올 기미가 없고 도로나 건물을 열 화상 카메라로 바라보면 체온과 가까운 34도 안팎으로 온통 새빨갛게 보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엔 부채질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밤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서울의 열대야 기록은 24일입니다. 올해와 같았던 건 지난 1994년입니다. 1994년의 여름은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이른바 엘니뇨 현상 탓에 이렇게 전 지구의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럼 바다가 더우면 왜 더워질까?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벼워서 위로 뜨게 됩니다. 위로 뜨면서 상승 기류가 생겼고 이렇게 계속 상승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서 공기가 무거워졌는데 그 무거웠던 공기가 다시 한반도 주변에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이 하강 기류가 공기를 누른 힘, 즉 고기압이 강하게 만들어졌고 바로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에서 오래 머물렀던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수면 온도를 비교해 보면 올해는 30년 전에 그때보다 더 덥다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살펴보면 지금 올해 여름 일본 동쪽에선 이렇게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만큼 상승 기류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웃 더운 공기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한반도 주변으로 계속 모여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불 두 겹으로 묘사되는 이 한반도 상공의 두 고기압까지 겹쳐서 열기가 장기간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열대야가 모레에도 26일째 계속되면서 역대 1위였던 2018년의 기록을 깰 거란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광주 25도로 예보돼 당장 25일 연속 열대야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규모 7.1 지진이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을 강타한 지 나흘 만인 오늘 제5호 태풍 마리아가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관통하면서 일본 열도에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마리아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와테현 오후나토시 부근에 상륙한 뒤 오후 2시 현재 도호쿠 지방을 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풍이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에 상륙한 것은 195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16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016년 태풍 때는 이와테현 노인시설에서 9명이 숨지는 등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오후 2시 기준으로 중심 기압이 994 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0m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이와테현에서 아키타현 쪽으로 북서진하며 혼슈 북부를 횡단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테현은 구지시에 있는 다키댐의 저수량이 상승하면서 긴급 방류를 시작했고 하천 주변 지역 4천여 가구 8,300명에게 즉시 피난을 요구하는 경계 5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이미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3시까지 기상청 통계 작성 이후 최다인 48시간 동안 47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도호쿠 지방에서는 내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최대 20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항공업체들은 도호쿠와 도쿄, 오사카를 잇는 항공편 86편을 결항했습니다. 고속열차인 아키타 신칸센의 아키타와 모리오카 간 상하 행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